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가공인 자격시험 서비스 경영 능력 자격시험 A 모듈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챕터는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안에 이미지 메이킹 파트인데요. 여러분들과 우리가 내가 편한 어떤 내가 연출하고 싶은 이미지에 대한 개념은 여기에서 아니고요. 우리가 조직 생활을 하면서 고객의 입장에서 이 조직에 반하는 이미지 있죠. 고객이 기본적으로 식당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위생적으로 깨끗한 어떤 직원들을 기대하는데 고객인지 서빙하시는 분인지 분간을 못한다면 고객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찾지를 못하겠죠. 자, 이렇게 비즈니스 상황 안에서 이미지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표정 이미지, 태도 이미지 이런 것들도 다 이런 짝다리하고 이렇게 서 있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태도 이미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미지까지도 여러분들이 다 중요하게 개념을 머릿속에 자리 잡으셔야 되고요. 상황별 이미지. 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이미지 연출이 중요하겠다라는 것들을 상황별로 좀 설명을 드리고 패션 이미지와 보이스 이미지까지 다루는 내용 전체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미지 메이킹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이미지라는 것을 만들어라, 메이킹하라 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우리가 미팅을 하러 가도 그냥 학교 다닐 때 나의 편한 복장이 아니라 조금 더 상대 이성에게 마음에 드는 그런 복장을 고민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메이킹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좋은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해서. 자, 이미지라는 것은 머릿속에 각인되는 그런 느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 머리에 저 사람이 오래도록 기억이 되면 어때요, 여러분? 다음에 또 재구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안에서 이미지 메이킹은 이렇게 두 번째 챕터에 나올 만큼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는 이미지라는 것을 구분할 때 나쁘다,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쁘면 당연하게 관계가 이어질 수 없겠죠. 그래서 좋은 이미지를 우리는 계속 노력해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연예인들이 이렇게 마약을 하거나 무슨 범죄를 저질렀거나 이럴 때 연예인 협회에서 이분을 퇴출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연예인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퇴출한다 이렇게 기사화됩니다. 여기에서 이미지는 어떤 걸 의미할까요? 머릿속에 각인된 그 연예인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여기의 이미지는 그 연예인이란 직업의 퀄리티, 품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인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 안에 그냥 한국스러운 어떤 그 모습만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한국인으로서의 어떤 품위, 품격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는 내용이라는 걸 여러분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유니폼 주니까 내가 입고 근무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그 사회를 대변하는 대한항공 직원이 된다. 그럼 대한항공 직원으로서 우리가 또 방송국 직원이다. 그럼 방송국 직원으로서 어디 가도 내가 명함을 내밀고 그 소속으로서 살아가죠. 아주 개인적인 필드 아니고서는 그죠? 그러면은 나의 모습 자체가 고객에게 비춰지는 우리 조직의 이미지하고 거의 동일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면 서비스가 강한 우리 호텔이라든지 항공업이라든지 항공업은 특히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Fasten your seatbelt. 그래서 이렇게 버클로 채워놓고 또 조명도 어둡게 하고 이렇게 자연스럽지 못한 그 기압 이런 공기 이런 상황에서 직원들의 이미지가 밝은 이미지, 나를 더 편안하게 해주는 이미지 이런 것들이 바로 다음 비행을 구매하느냐, 다음에 이 비행기를 타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로 재구매와 연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면 서비스에 있어서만큼은 이미지 메이킹이 굉장히 직원들에게 중요한 파트인데 그렇다고 다른 파트가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는 이미지의 어떤 단편적인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비즈니스 안에서 고객과의 관계를 계속 끌고 가는 어떤
그 품위, 품격, 힘 이런 것들이라는 걸 먼저 좀 기억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개념 문제가 오지선다형으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번째 파트를 좀 보면 개인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일련의 신념이라는 거죠. 스님, 머리 긴 스님 없고, 우리 신부님, 수녀님,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그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수녀님이 화장을 너무 진하게 내가 생각하는 나의 신념에 맞는 이미지는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사례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인상에 내 머릿속에 기억되는 총체가 좋다 나쁘다 또는 계속 이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다 맺고 싶지 않다 이러하게까지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전체적인 이미지다라는 거 얼굴뿐만이 아니라 목소리, 억양, 표정, 자세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자, 이미지를 단순하게 외적인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 외적인 이미지 밖으로 드러나는 이미지 그 안에 내적인 이미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항공업에 이제 친구들 이렇게 많이 가리키면서 보니 같은 유니폼을 입혔는데도 어떤 친구는 굉장히 야한가 하면 어떤 친구는 굉장히 촌스러운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본인의 어떤 그 이미지는 묻어나는 거라는 거죠. 내가 보수적이고 굉장히 조심성이 많은 사람은 절대로 자켓의 그 단추를 풀지 않겠죠. 그죠? 근데 내가 이렇게 조금 성적 매력 발산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조금 더 이제 노출을 한다든지 자기의 어떤 그 내적인 가치 기준들이 외적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하게 본인의 심성, 생각, 습관, 감정, 지식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드러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유유상종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친구들의 이미지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화장을 좀 좋아하는 친구들은 화장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모이고 화장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은 이제 화장을 안 하는 친구들이 좀 모이게 되고 이렇게 그룹화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 그룹의 이미지에서 내가 너무 튀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스스로 자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걸 우리는 내적 이미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사회적 이미지라는 거예요. 사회적 이미지. 우리가 사회인이 되면 내가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내가 아이 같은 옷 입기 싫어. 제가 대학생 때 무척 뭐라 그러나요? 아주 세련된 직장인 여성처럼 막 해다니고 싶은 욕구가 저는 굉장히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화장도 이렇게 우리가 내가 사회에 속하게 되면서 내가 보여지고 싶은 이미지들 있죠. 이런 것들이 사회적 이미지의 가장 기본입니다. 자, 우리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나는 굉장히 이렇게 좀 발랄한 의사 선생님도 있죠. 그런데 환자 보호자들이 나를 자꾸 굉장히 큰 선생님처럼 대접하는데 까불까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괜히 내가 이렇게 근엄하게 괜찮을 겁니다. 수술 잘 되실 겁니다. 이러면서 안심을 주고 내가 좀 전문가로서 어떤 이미지를 보여줄 필요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개념이 바로 사회적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굉장히 지위가 높으신 분들이 슬리퍼 신고 반바지 입고 이렇게 다니시는 것들을 거의 볼 수가 없죠. 그죠? 이런 것들은 다 나의 사회적 체면 때문에 내가 자제하는 것들이죠. 내가 편한 공간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고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자기 스스로가 보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사회적 이미지를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의 분류 요거는 시험 문제에 하나하나씩 떼서도 나올 수 있고 오지선다로 섞어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이미지는 내 머릿속에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지각. 저기서 누가 와요. 그러면 지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내 뇌에 그 비슷한 사람과의 어떤 학습된, 기록된 나의 어떤 정보들이 머리에서 막 사고가 됩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한테 내가 혼났던 기억이 그게 불쾌감으로 감정으로 딱 오는 순간
나랑 저 사람 안 부딪혀야지. 그리고 이제 도망가는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지각되면 내 머릿속에 그 사람과의 어떤 기억들이 사고가 되면서 감정적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나 저거 옛날에 먹어봤더니 별로 맛이 없었어. 그 껍데기만 보고 우리는 이제 구매하지 않아. 이렇게 이미지에서 지각하고 사고가 된 다음에 감정의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이미지 메이킹은 서비스 산업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쾌감, 불쾌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 이거 좋아.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쁘니까 하나 더. 이러한 즐거움, 이런 것들로 구매가 이루어지는 산업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생필품만 놓고 어떻게 삽니까? 꽃도 하나 꽂고 싶고 꽃병도 꽃에 따라서 투명한 거 올려놓고 싶기도 하고, 그죠? 도자기를 올려놓고 싶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계속 변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만족스러울 수 있도록 내가 원하는 물건을 찾아다녀서 그거를 만족시키는 게 바로 고객 만족 경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사감 이렇게 외우세요. 이건 순서 문제가 많이 나오겠죠. 우리가 이미지가 형성되는 과정은 지사감, 지각하는 순간 그 과거의 어떤 경험들을, 즐거운 경험, 이걸 우리는 서비스 익스피리언스라고 합니다. 고객 경험, 이걸 잘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도록 기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경험들을 제공해 줘야 되겠죠. 이게 비단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사용하는 방법, 이런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을 디자인하는 걸 C 모듈에서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 고객들은 이러하게 우리의 제품을, 우리 회사를 기억하더라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의 형성 과정은 순서 문제, 지사감, 지각, 사고, 감정의 순서로 우리는 또 형성이 되고, 그게 기억이 됐다가 다음번에 또 뭐예요? 또 지각되면 사고가 되고 감정적인 반응. 계속적으로 좋은, 역시 이 제품은 너무 좋아. 지난번에 만족스러웠어. 그러면 재구매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비스 산업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은 지속 가능 경영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걸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기 위한 작업이다. 이미지 관리 과정도 있습니다. 여기 너무 쉬운 느낌 같을 수도 있지만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이미지를 잘 점검하셔야 돼요. 제가 대학에 이렇게 항공사나 이렇게 서비스 분야로 취업을 가기 위한 동아리, 취업 준비반들이 저에게 이미지 메이킹 도움을 요청해서 제가 몇 번 특강을 나간 적이 있는데요. 아직은 호텔에 앉혀놓기에는 너무나 학생 같은 이미지, 이런 이미지를 이제는 그 이미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호텔리어가 되고 싶은데 지금 나는 어때요? 너무나 학생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거를 수정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지 점검부터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컨셉을 정하는 겁니다. 내 이미지의 컨셉을, 나는 요 분야로 취업을 하고 싶은데, 요 분야에 있어서는, 요 분야에 인정받는 사람들은 이런 이미지를 많이 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그 컨셉을 정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이미지를 그들 속에 내가 취업해서 쑥 들어갔을 때 전혀 꺼리낌 없이 합류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서 신입사원이, 이렇게 신선한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우리 조직이 더 무언가 분위기가 개선이 되고 좋아졌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단계가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OX 연결형 문제로도 아주 빈번히 출제되는 우리 내용인데요. 이미지의 내면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껍데기를 다 좋은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안에 이미지의 내면화라는 것. 자, 여러분들 아까 제가 연예인 이미지를 실추시켜 퇴출했다라는 사례를 들어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노래를 잘하고 연기를 잘해서 이렇게 연예인이 됐지만 연예인으로서 지켜야, 공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행동을 자제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지에, 내 직업에 대해서 품위를 유지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이미지에 내면한 거예요. 자, 우리 소방관이라는 이미지는 유니폼을 입으니까 대번에 알 수 있죠. 소방관 복장을 하면 소방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소방관 복장이 굉장히 이게 무겁고 크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마르신 분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소방관에게 느끼고 싶은 이미지는 어때? 든든함, 우람함, 그죠? 책임감, 나를 지켜줄 것 같은 무언가 보호자, 이런 느낌이 바로 이미지에 내면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저분을 도와줘야 될 것 같다든지, 이러하게, 그죠? 책임감이 없어 보인다든지, 든든함이 덜 느껴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면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가면 그게 쏙가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다 외모까지는 여기까지 3단계까지는 잘 갖춰서 옵니다. 요즘 취업 지원센터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겉모습은 잘 갖춰 오시는데요. 몇 마디 나누면 벌써 드러나는 게 바로 이 이미지에 내면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거 이미지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냥 겉모습만 떠올리기 때문에 이 내면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한 번 더 기억하라고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관계를 이어오던 이미지면 다음에 만나서 회복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비즈니스에서는 처음 제품이 출시가 되고 처음 거래를 맺고 이랬을 때 그게 두 번째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아주 이렇게 파워 있게 끌어당겨야 되는 그러한 그 노력이 없이는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직원들이 고객들을 만났을 때 첫 번째 그 인상에 굉장히 각인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챕터의 첫인상이 너무나 중요하다. 오지선다형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타인이 봤을 때의 이미지, 처음에 저 사람을 봤을 때 나는 저 사람 무서워라든지 저 사람 굉장히 드라이하게 보이네, 이런 느낌들 있죠. 자, 이러한 것들이 2에서 10초 정도 안에 결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쉽게 지워지지 않아요. 무서움, 그쵸? 막 문신 막 이렇게 하고 막 덩치 이만한 사람이 촉촉촉 이렇게 걸어왔어. 그러면 아이들이 뭐예요? 저분 뭐지? 무서움 이렇게 들면 뭐예요? 도망을 간다든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쉽게 사라지지 않고요. 한번 이렇게 첫인상이 결정되면 그거를 바꾸는데 뭐예요? 연예인들도 만약에 이렇게 악역 전문 배우로 이렇게 이미지가 자리 잡잖아요. 그러면 그 착한 그 이미지의 배우로 넘어가기까지 굉장히 많은 작품을 거쳐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시험 문제에 아주 빈번히 나오는 이런 문제 아니고서는 그죠? 아주 그 문제 낼 게 없을 정도로 이 심리학자 메로비안 박사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사람을 처음 봤을 때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느냐, 우리가 감각기관, 저 사람이 나한테 쑥 들어올 때는 눈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목소리로, 귀로 들어올 수 있고요, 그 사람이 뿌린 향수로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또 어떤 사회적 현상을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인지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시각적인 요소가 55%를 차지하고 있더라라는 걸 오랜 시간 동안 데이터를 통해서 통계를 낸 자료입니다. 자, 그래서 메로비안의 이름을 따서 메로비안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자, 시각적인 요거는 퍼센테이지까지 여러분들 다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시각적인 요소 55%.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저 사람이 전달하는 그 말의 온도, 그 다음에 어떤 단어를 주로 쓰는지, 어떤 언어를 풀어가는지에 대한 청각적인 요소가 38% 차지한다는 거죠. 자, 정작 뭐예요?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말의 내용은 7%밖에 인지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시각적인 요소에서 먼저 우리가 자극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오프라인에서는 매장의 어떤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직원의 어떤 유니폼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이미지가 되겠죠. 자, 우리가 또 비대면이라고 해서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비대면도 포장의 어떤 이미지라든지 음식이 새지 않도록 굉장히 정성 들여서 잘 포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죠. 이렇게 시각적인 요소가 우선적으로 고객의 마음에 훅 오픈을 해야 그 다음 요소들이 이제 평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대면 서비스에 있어서는 표정, 매너, 그 사람이 입고 있는 몸가짐, 옷차림 이런 것들이 먼저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보면
내가 입은 복장들이 있죠. 여러분들의 이 자리를 생각하는 그 중요도가 드러나는 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그 교수님들만 모이는 교수회의를 이렇게 10명이 모이는 교수회의를 갔었는데요. 두 분이 늦으시는 거예요. 이제 뭐 국가 정책 관련한 회의였는데 두 분이 이렇게 늦으셔. 그래서 8명이 한 30분 가까이 기다리면서 이제 막 슬슬 이제 막 다 여기 중요한 시간이 중요하지 않은 분들이 없는데 근데 30분 있다가 두 분이 들어오시는데 등산복 차림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운영 연구원께서 여기 그 들어오실 때가 아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늦은 어떤 분들이다라고 들어오시는데 등산복인데 8명은 다 양복 입고 차려입고 이분들을 보게 된 거죠.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죄송합니다. 제가 이 회의 끝나고 등산 약속이 있어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다 이제 오셨으니 이제 회의를 빨리 시작하자고 회의를 끝냈지만 제가 이미지 메이킹을 수업하는 제가 느끼기에는 뭐겠습니까? 자, 이분들이 여기도 전문가 회의였어요. 이 자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다면 양복으로 오셨을 거예요. 이 자리에 대통령이 주관하는 회의였으면 이분들이 등산복으로 오셨을까요, 여러분? 못 오실 겁니다. 양복을 아주 잘 빼입고 오셨을 거예요. 등산복을 뭐 차에서 갈아입으시든지 했겠죠. 내가 이 자리를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라는 것은 나의 의식이 나를 그렇게 표현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몸가짐, 옷가짐이 여러분들 하찮은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지금 이 자리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저 사람은 이 자리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한 번에 느껴집니다. 자, 여러분 취업하실 때 면접관이 여러분들의 외모만 보더라도 면접을 보러 온 이 자리가 저 사람에게 얼마만큼 중요한지는 한눈에 파악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많은 준비를 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열으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미지 메이킹의 효과들이 있습니다. 효과들. 요거는 OX 연결형 문제를 정말 단골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교재 안에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자, 처음 초자죠. 머리 두자입니다. 처음에 제일 먼저 기억되는 효과이죠. 처음 제시된 정보가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키가 너무 커. 그래서 내가 좀 위압감을 느꼈어. 그러면 저 사람과 이야기하는 동안 계속 뭐예요? 그 위압감이 내 감정을 지배하면서 가게 되는 현상을 초두효과라 그러는 겁니다. 제가 뭐 그 식당 외식업 컨설팅을 하는데요. 손님들이 이제 재구매하러 안 오니까 이제 자꾸 그 매장이 이렇게 널널해지는 거야. 왜 손님이 안 오냐? 그래서 컨설팅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큰 건물에 이 식당이 2층에 있는 거예요. 근데 1층은 술집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밤새 영업을 하고 뭐 지저분한 것들이 1층에서부터 이제 아주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의 동선을 타고 고객은 2층으로 올라오는데 여기서부터 뭡니까? 좋지 못한 경험들. 지하 주차장에 늘 지하 주차장에 차가 풀이라 여기 주차를 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한 고민은 1도 하지 않고 왜 우리 식당은 안 되느냐라는 고민을 끊임없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객의 동선 전체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 개선 방법을 찾아내는 게 이제 B모듈에서 중간 관리자들이 시작을 하고요. 그 안에 그걸 점수화해가지고 우리 회사는 다른 회사에 비해서 몇 점 정도야라고 구체적으로 그죠? 평가하는 게 바로 C모듈 운영 전략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A모듈에 있어서는 처음에 우리 회사를 오기까지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고객이 불편한지, 그렇죠? 1층에서부터 불편한지 이걸 우리가 빨리 파악해서 거기를 개선을 하는 것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초두 효과에 필요한 이미지입니다. 이미지가 꼭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의 건물도 들어가고요. 제품의 어떤 포장 상태도 들어가고요. 진열 상태 이런 것도 다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초두 효과 처음에 고객이 딱 만났을 때 백화점 한번 보세요, 여러분. 1층에
초두 효과에 얼마나 정성을 들입니까? 번쩍번쩍번쩍 그 유리 케이스를 쫙 해가지고 고객이 초두에 우왕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 올라타고 가면서 이렇게 착착착착 물건을 구매하게 되죠. 자, 그래서 초두 효과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초두에 발견된 게 느껴진 감정이 끌고 가게 되는 거죠. 자, 우리 후광 효과라는 것은 저 사람이 키가 너무 커. 그게 계속 후광이 돼서 힘도 셀 것 같아. 이거 좀 따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후광 효과 그러면은 뒷배경이 앞에 물건을 더 이렇게 돋보이게 한다라는 거죠. 이 뒷배경은 뭐겠습니까? 어떤 파워가 있어야 되겠죠. 기업이 든든한 애프터 서비스 파워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직원이 워낙에 나이스하다든지 여러 가지들이 후광 효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나 기업이나 제품이 갖고 있는 한 가지 장점이나 매력이 너무나 만족스러워서 다른 특성들까지도 플러스 점수화하는 거. 여기는 너무 맛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이렇게 다 좋은 점수화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 후광 효과다라고 합니다. 자, 최근 효과, 초두 효과의 반대말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는 시간적으로 마지막에 제시된 정보예요. 그게 최근에 이미지가 개선이 됐어. 그래서 처음엔 되게 무서운 사람 같았거든. 그런데 점점 관계를 맺어보니 그렇지 않더라. 근데 이 효과는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 처음에는 여기 되게 불친절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해보니 음식도 잘하고 다 잘하네. 이렇게 여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초두에도 좋고 최근까지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노력들이 서비스 산업 사회는 모든 기업들이 초두부터 최근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한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정성 효과. 이것도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자, 부정적인 특징이 긍정적인 특징보다 인상 형성에 엄청나게 크게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죠. 저도 예전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수업에 너무 조용하게 있어서 그냥 보여지는 이미지로서는 굉장히 모범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중간에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가서 화장실 안에 있는데 옆에 누가 들어와가지고 쌍욕을 시작을 하는데 계속 욕을 하는 거야. 순간 누구지 하고 이제 문을 열고 나왔는데 세상에 제가 너무나 예쁘게 봤던 그 친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 있죠. 앞에 90%가 다 날아가는 느낌 있죠. 그러고서는 얘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요즘은 이렇게 욕이 또 문화같이 되어 있는 그 그룹들도 있잖아요. 나빠서 진짜 깡패라서가 아니라 그냥 욕을 그냥 카타르시스 때문에 하는 그런 그룹들도 있더라고요. 그럴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가까이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든 무서운 학생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학생이 90%가 좋았는데 요거 하나가 저는 지금도 더 기억에 남는 것처럼 부정적인 특징. 자, 보세요, 여러분. 기업이 다 잘했어. 그런데 계산대에 포스에 문제가 생겨서 날 너무 기다리게 해. 그러면 뭐예요? 앞에 거 다 까먹게 되는 거예요. 요거 하나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다 좋았어. 다 좋았는데 비행기 타고 오는 동안 다 좋았는데 비행기 공항에 내려가지고 이렇게 로딩 브릿지라 그러죠. 이게 로딩 브릿지가 연결이 안 돼서 비행기 안에서 또 한 30분 기다린 적도 있거든요. 여기에서 걸리면 내가 다시는 이 항공사 타나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 포인트를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걸 B 모듈에서 하고요. C 모듈에서는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포인트들을 미리 청사진을 놓고 점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정성 효과, 고객에게는 잘된 9가지보다 못된 1가지가 더 오래 기억이 남기 때문에 기업은 굉장히 완성도 높은 서비스 제공을 노력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잘 기억하시고요. 자, 맥락 효과가 있습니다. 무섭게 느꼈던 사람이 갑자기 편안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편안하게 느끼기까지는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면접을 보러 갔는데 안경 탁 너머를 탁 째려보면서 뭐 지원 동기 말씀해 주시죠 하고 내가 무서움을 딱 느끼는 그 순간 있죠. 무서움을 딱 느끼는 순간이 계속적으로 뭐예요? 내가 답변하는 순간에 그 긴장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맥락 효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는 서비스 강의할 때 꼭 말씀드리는 게 예쁜 이미지, 좋은 이미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우리 있죠. 예쁜 친구, 돈 많은 친구, 재밌는 친구 오래 가는 것보다 어떤 친구가 오래 가세요, 여러분? 편안한 친구예요. 편안한 친구. 어찌되었던 편안하게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나를 편안하게 대하든 그 친구가 오래 가거든요. 기업도 좋은 서비스란 고객을 편안하게 끌고 가는 능력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저도 가능하면 어떤 상황에서건 편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어떤 누구에게건. 예쁜 사람 뭐 그건 될 수가 없고요. 돈 많은 사람 그것도 될 수가 없어. 뭐 똑똑한 사람 피곤해요. 이게 아니라 내가 뭔가 물었을 때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해주는 그런 편안한 사람. 우리 기업들 제품들이 내가 쓸 때 편안해야 오래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비스 산업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요. 너무나 튀고 잘난 이런 거라기보다는 편안함이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십시오. 그 맥락, 편안한 초두 효과가 맥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끌고 가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를 우리는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이러한 이미지가 딱 고정돼서 그 사람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메이킹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오지선다가 많이 나오겠죠. 5가지 문항 이런 것들이 오지선다 뭐 하나 이렇게 고쳐서 잘 나오죠. 그죠? 자, 요거는 또 OX 연결형 문제로도 가끔 나옵니다. 1, 2번을 이렇게 그 문장 그대로.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나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 나는 그 의사가 되고 싶어. 이 이미지를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내면적인 요소도 바꾸고 사회적인 요소도 바꾸고 습관도 바꾸고 머리도 바꾸고 여러 가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모든 과정을 우리는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은 외적인 것만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면적 요소가 모두 포함되는 거예요. 메이킹에 대한 개념 잘 이해하고 계십시오. 자, 우리 표정 이미지도 있는데요. 우리가 겉은 잘 꾸몄는데 저 사람이 뭐 안 입고 온 표정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짜증내는 표정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고객이 금방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은행 직원분들 이렇게 강의를 갔을 때 어떤 지점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지금 60, 70, 80대 할머니 분들 그 겉은 굉장히 그 소박한데 정말 갑부 할머니들 많으시거든요. 그 시절에는 돈을 막 아낀다고 에어컨 선풍기가 집에 없던 시절이죠. 은행에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2차 산업, 제조 산업이 막 돌아갈 때 돈이 막 잘 들어왔어요. 그거를 저금하는 재미, 장사가 잘 되는 재미, 그거를 뭐 매일매일 은행에, 그리고 그 시원함을, 그리고 동네 정보를 은행에서 많이 나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80, 80대 할머니 한 분이 은행을 이렇게 가시게 된 거죠. 가서 좀 이제 옛날 생각을 하시고 좀 시원할 거라고 갔는데 요즘 법정 그 온도를 넘어서 이렇게 시원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창구에 뭐 이렇게 가가지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직원이 모니터를 보면서 할머니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면서 할머니 번호표 뽑고 기다리세요. 번호표 뽑고 기다리세요. 이것만 계속 되뇌인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시원하지 않냐는 것도 번호표 꼭 뽑고 물어봐야 돼! 뭐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참, 그분을 알고 봤더니 그 지점에, 3대 유지 중에 한 분이셨던 거예요. 그분의 어머니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른한 기억들을 수업 시간에 이렇게 나눠주셨는데요. 우리가 모니터를 보고 그 사람 눈을 안 마주치는 이런 것들 이그노를 무시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내면의 어떤 상대를 대하는 모습들이 상대가 중요하다 생각이 들면 어때요?
내가 벌떡 일어나서 두 눈을 마주치려고 아니면 겸양을 하는 자세가 금방 드러나거든요. 자, 그래서 표정 이미지는 정신의 표현이고 내면의 표현이 다뤄지는 거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눈의 표정. 자, 시험 문제 눈은 나옵니다. 정말 한국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은 서열의 어떤 그 기준들이 있어서 어디 눈 똑바로 쳐다봐 이런 것들,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어릴 때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서양의 개념에 있어서는 우리 눈을 안 마주치고 거래를 한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아이 컨택트라는 프로그램이, 그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거기 보면 눈 마주치기 어려운 사람들이 출연을 해서 눈을 마주치면서 감정의 어떤 많은 고리를 풀어내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이탈리아의 알베르토와 중국의 장유안, 그러니까 사회주의 성향을 사회에서 잘 동양의 개념, 그리고 이태리 제품들이 얼마나 명품이 많습니까? 그걸 만들어서 전 세계에 얼마나 팔고 있습니까? 피자 우리 다 먹고 살죠. 정말 산업 그 자본주의를 너무 잘 돌리는 이태리 남자가 신청을 한 거예요. 여기에 바로 눈 때문에. 자, 장유안이 눈을 안 마주친다. 뭐 알베르토 눈으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자, 우리가 이제 글로벌 사회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가 만든 메이드 인 코리안 제품을 들고 세계에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눈을 마주치고 적극적으로 설득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해서 이과의 눈 문제는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눈을 마주치고 곁눈질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상대를 대하는 질적인 면에서 상대에게 전달되고 그게 감정으로 쾌와 불쾌를 나누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시선의 어떤 기준들 있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고개를 돌리지 않고 이렇게 눈만 돌린다든지 이렇게 치켜뜬다든지 아니면 위로 이렇게 쳐든다든지 이러한 모습들이 고객들에게는 불쾌감을 주거든요. 그런 것들을 나는 하고 있는 나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그래서 많은 컨설턴트들이 직원들 서비스 평가를 다닐 때 이러한 본인이 간과하는 모습들을 찾아서 이제 알려줘서 개선해 나가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 자, 상황별 제스처 능력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참 안타까운 뉴스 하나를 봤습니다. 우리 그 고등학교 특성화고 할아버지와 사는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할아버지 조부와 같이 생활하는 학생이 이제 그 고속도로 그 휴게소에 그 뭐 이런 핫도그 뭐 이런 걸 파는 알바를 간 거죠. 그런데 이제 마감장을 한 손으로는 썼어요. 그런데 한 손으로 이렇게 카드를 줬는데 이분이 왜 한 손으로 주냐, 두 손으로 왜 안 주느냐, 네가 날 무시하냐 그러면서 이 학생을 구타를 한 거예요. 그 구타 고객 갑질 뭐 이러면서 이렇게 뉴스화 된 적이 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격이 지금 특성화고 교사 선생님들 연수를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성화고에서 사회 나오기 전에 이 어린 아이들한테 서비스 산업 사회에 얘가 배워야 이걸 꼭 해야만 돼 이게 문제가 아니라 많은 고객들이 은행을 가도 뭐예요? 은행에서 또 그 지점별로 서비스 교육을 하죠. 그래서 연필 한 자루를 드려도 쓰는 방향으로 드리고, 뭐, 그쵸? 우리 뭐 서류 한 장을 드려도 고객의 방향으로 드리고, 이렇게 여기다 쓰시면 됩니다. 손을 펴서 여기 쓰세요. 이게 아니라 손을 펴서 하시라. 마트에 가도 백화점을 가도 많은 고객들이 이미 이런 경험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여기 쓰세요. 한 손으로 마감장을 쓰면서 이런 것들을 불쾌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사회 환경이 돼버린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CS 교육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2002년 월드컵 이후에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저도 그때 어마무시하게 바쁘게 강의를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이걸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기업에서 이 정도 고객에게 하지 않는 기업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린 학생들이 사회에 뭐 카드 한 장을 주거나 고객의 물건을 전해줄 때 두 손으로 전해줘라는 거, 눈을 보고 전달해라 이런 아주 사소한 거를 어떻게 해요? 선생님 잔소리라도 가르치고 우리 SMS를 통해서라도 SMAT를 통해서라도 좀 배워서 학생들이 내가 준비되어서 나오면 이렇게 구타를 당하거나 하는 일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럴 때 이렇게 하라는 상황별 제스처 이미지예요.
그래서 서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단전에 딱 힘을 주고 늘어지거나 짝다리지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래서 등을 곱게 펴고 아랫배 단전에 힘을 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고요. 자, 걸을 때가 있습니다. 걸을 때 배에다가 힘을 주면 걸으면 어떻게 돼요? 배에 힘을 주는 임산부들이 자꾸 이렇게 젖혀지죠. 자, 그래서 배에 힘을 주는 게 아니라 걸을 때는 등 척추에 힘을 주는 겁니다. 자, 포인트가 달라요. 시험에 이런 것들을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자, 서 있을 때는 단전에 힘을 주고요. 걸을 때는 등의 척추에 힘을 줘서 걷는 거예요. 독학하신 분들이 많이 틀리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등을 모르는 분도 없고 허리를 모르는 분도 없고 근데 중요한 핵심을 공부하지 않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걸을 때는 내가 허리와 척추를 세워서 잘 걸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호텔이나 뭐 항공사 교육센터에 가면 땅바닥에 이렇게 테이핑이 돼 있어요. 그게 워킹 라인이에요. 저는 집에도 그어놨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 자꾸 무너지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요즘 핸드폰 보는 게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걸을 때는 테이핑 라인으로 가끔씩이라도 걷게 하는 거죠. 이런 노력들이 우리가 좋은 자세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앉은 자세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면접관으로 제가 이렇게 가보면 앉은 자세에서부터 저 친구가 지금 이 자리를 긴장하고 있네, 이 자리가 지금 벌써부터 풀어졌네, 뭐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앉을 때는 엉덩이는 깊숙이 넣지만 등은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앉아라 라는 걸 시험에 왜 내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해서라도 고객과의 어떤 면담 상황에서 막 늘어지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그 얘기를 기억했다가 좀 써먹으라는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앉은 자세 중요하고요. 방향 동작, 턱질, 손가락질, 도구질 이런 걸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입니다, 앞쪽입니다, 왼쪽입니다. 이런 것들을 자,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2000년 이후가 들면서 전 산업 분야에서 다 고객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앞쪽입니다, 왼쪽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디에 갔더니 여기 앉으세요, 저기 가세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이게 불쾌하게 느껴지게 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방향을 안내할 때는 이게 3전법이에요. 자, 미러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상대가 화장실 어디예요? 그랬을 때 저기 이거는 친구들한테 하는 거예요. 자, 미러링. 이 사람이 화장실 키워드를 반복해 주는 거야. 화장실 말씀이십니까? 눈을 마주치죠. 화장실 오른편입니다 하고 시선과 손이 같이 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손은 잊고 다시 와서 이 사람이 나를 잘 따라왔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야. 한 번, 두 번, 세 번. 눈, 방향, 눈. 점을 3번 찍는다고 해서 이걸 3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객님 화장실 말씀이십니까? 오른쪽입니다. 하고 다시 오는 거죠. 자, 이해했으면 네, 감사합니다 하고 갔을 때 어떻게 해요? 자, 그때 표정을 풀고 자세를 풀고 제자리에 착석한다. 이 동선들을 많은 대면, 은행 창구, 많은, 그죠? 여기에서 조직 차원에서 연수가 되는데 이제는 신입 직원들이 대학에서 좀 이걸 배워오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학에서 이 자격을 많이 다루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라는 거. 자, 물건 수수. 작은 물건 하나라도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 여러분들 가슴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이렇게 던지는 게 되는 거거든요. 이미지 메이킹에 있어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다만 다루는 내용이 아니라 물건을 전달했을 때의 공손함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이 무언가 나의 질문에 답변할 때 느껴지는 친절함 이런 것들이 서비스 산업 사회에는 굉장히 필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친절함의 사전적 정의를 제가 많은 분들한테 물어보거든요. 특히 공공기관의 서비스 교육을 가면 친절 교육이라고 제가 자료를 서비스 경영으로 드렸는데도 가면 플랜카드에 친절 교육 막 이렇게 써놓으시는 거예요. 서비스 산업은 친절과 동일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왜 제목 바꾸셨냐고. 그리고 자, 여러분 친절이 뭡니까? 라고 제가 막 여쭤봐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뭐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자,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대하는 태도가 정겹고 고분고분함이에요. 남을 대하는 태도가 정겨움이라는 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나 당신한테 도와줄 마음이 있어. 어떻게 도와줄까? 이 자세, 헬퍼로서의 느낌이 전달돼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너 그래 물어봐. 내가 고분고분히 다 들어줄게. 이거예요. 정겹고 고분고분함을 상대가 느껴야지만 그게 친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런 작은 물건이 하나 전달될 때도 상대방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물건 수수 작은 거 하나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꼭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패션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트렌디하다는 거, 우리가 구식 이런 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파트 앞에 옷가게가 있는데 365일 똑같은 것만 걸려 있어. 여러분 들어가시겠어요? 절대 안 들어가죠. 인간의 마음은 옛날 영화 보기 싫고 새로운 영화 보고 싶고 또 옛날 화장품 쓰기 싫고 새로운 화장품 쓰고 싶고 옛날 옷 이제 뭐 지금 트렌디한 거를 사람들이 계속 개발하고 그걸 또 문화로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나가는 게 인간의 어떤 본능이거든요. 여기에 있어서 패션이라는 것은 우리 기업의 이미지와 이렇게 같이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업별로 이렇게 이미지들이 좀 정해져 있잖아요. 공직에서는 막 빨간색, 파란색 이런 거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공직사회의 어떤 이미지는 뭡니까, 여러분? 국가의 권위예요. 국가의 어떤 공적인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너무 막 이렇게 화려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뉴스만 보더라도 뉴스라는 것은 아나운서 앵커분들이 사실을 전달하는 거죠. 예능이 아니잖아요. 어머 너무 즐겁지 않아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뭐 장마가 어느 지역에 몇 미리 뭐 내렸습니다. 이 사실을 그 소식을 이 아나운서의 입을 통해서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패션 이미지가 어때야 돼요? 믿을 수 있는 이미지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방송에 계신 분들이 투톤에서 거의 정리를 하시는 이유가 복잡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패션 이미지는 그냥 내가 입고 싶은 대로 입는 것이 아니라 고민을 하고 상대방이 이런 이미지에 설득력이 있겠구나라는 이미지를 입으셔야 된다는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인격의 표현이다라는 말씀을 이 챕터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제가 교수회의에서 두 분이 등산복을 입고 온 그게 이 자리를 대하는 패션으로 보여주는 그분들의 이 자리를 대하는 태도라는 거 이해가 되시죠? 자, 남성의 복장 청결하게 깔끔하게 뭐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뭐 비즈니스 할 때는 우리 비즈니스 수트라 그랬죠. 위아래가 같은 소재로 지은 한 벌을 우리는 비즈니스 수트라 그러거든요. 자, 왜 비즈니스 수트가 나왔느냐 하면 제일 왕권이 강했던 그 시절이 바로 프랑스의 루이 14세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루이 14세가 굉장히 우리 미술학에서 이렇게 보면 정말 평생 아토피로 진물이 나고요. 40대에 충치가 많아서 너무 아프니까 이빨을 모조리 다 빼라 그래서 다 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루이 14세의 얼굴을 잘 몰라요. 항상 커튼 뒤에서 자기가 외모 컴플렉스가 엄청 났거든요. 그래서 나보다 잘난 귀족들을 너무나 싫어했어요. 그래서 뭐 전쟁해서 뺏고 뭐 이렇게 해온 물건들을 빠려둘 수 없으니까 베르사유에다가 최고의 궁전을 지어서 거기에 내가 뺏어온 모든 것들을 거기에 사치와 향유의 어떤 그 상징을 드러내는 베르사유 궁전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자기가 궁에서 이렇게 지나간 사람이 어떻게 오는 거잖아요. 루이 14세 입장에서 봤을 때 누가 밥하는 사람이고 누가 말 키우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긴 게 바로 유니폼이라는 거예요. form을 만든 거예요. 모양을 만든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 이 사람은 밥 해주는 사람, 이 사람은 말 키우는 사람,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 그때부터 시작된 유니폼인 거예요. 그걸 그대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자본주의가들이 어때요? 자본을 잘 돌리기 위해서 생필품만 파는 게 아니라 뭡니까? 백화점을 처음 지을 때 베르사유 궁전을 그대로 따서 그 안에 직원들의 모든 복장을 베르사유 궁전하고 똑같이 만든 게 최초의 백화점입니다. 그래서 자산가들이 돈을 가지고 루이 14세 기분을 내보는 거죠. 그때 생긴 말이 바로 고객은 왕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고객은 왕이다라고 한 이 왕의 존재가 바로 루이 14세예요, 여러분. 루이 14세가 지 마음대로 했듯이 내가 돈을 가지니까 백화점 와서 직원들에게 막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경험이 자본주의를 이끌게 돼. 백화점의 시작이에요. 너무 웃기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복장에 있어서는 비즈니스도 유니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위아래가 같은 소재로. 그래서 저 사람이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돈을 벌러 나온 사람이구나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뭐 뒷머리는 기체 덮지 않도록 뭐 이런 세세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봐두시고 본인을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겠죠. 일하기 편하지만 트렌드에 너무 처지지 않도록, 그죠? 세련미, 요게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보이스 이미지, 마지막으로 보이스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전달할 때 우리는 이야기, 일단은 외모에서 초두 효과에서 신뢰를 줬다. 그러면 그걸 끌고 가는 힘은 이제 청각적인 요소겠죠. 그죠? 청각적인 요소가 38%나 중요하다고 메러비안이 얘기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전달 얘기는 그렇군요. 저 사람이 내 말에 수긍을 하는지, 화장실 말씀이십니까? 라고 미러링을 해주는지. 그렇죠? 제가 많은 곳에 이렇게 가보면 미러링만 해도 정말 고객들과 싸울 일이 별로 없거든요. 제가요 이거 바꾸려요. 여기까지 왔는데요. 너무 속상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불편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딱 두 가지 찾으시면 돼요. 거기서 여기까지 온 핵심 키워드. 제가 여기 교환하러 왔어요. 그렇죠?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덥고 너무 불편했어요. 그리고 불편과 교환이라는 요 말만 내가 미러링 해주면 돼요. 이해되세요? 교환하시러 오시기까지 너무 힘드셨구나. 불편하셨구나.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내 말이 다 통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 중요한 감정 언어 하나를 미러링 했을 때 커뮤니케이션 효과가 극대화되는 겁니다. 자, 이걸 누가 하느냐?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상담 온 사람과 우리 그 인턴이실 때 계속 트레이닝하는 게 바로 미러링 기법입니다. 우리 삶에도 굉장히 필요하죠. 자, 그래서 목소리의 중요성은 너무나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복식호흡 가능하면 막 흉실 고객의 말은 제가 막 이렇게 흥분하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복식호흡을 많이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배로 호흡하는 거 있죠. 제가 제일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면 여러분 누워서 배에 책이나 좀 무거운 걸 올려두고요. 숨을 들여쉴 때 올리고 내쉴 때 천천히 내리고 이것만 잘하셔도 배에 굉장히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식호흡이 이건 성악가가 하는 거, 뭐 악기 다루는 사람이 하는 거 이런 게 아니라 누구나 우리가 좋은 목소리, 그 청각적으로 상대를 신뢰감 가게 하는 이런 것들은 고객이 설득력 있게 그 사람을 재구매하러 우리가 끌고 가는 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은 다른 챕터들보다 조금 짧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내용들은 다 기억을 하셔야지만 시험에 대비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까지는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준비된 내가 고객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고객의 심리의 이해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